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오후장 들어서 좀 더 약한 모습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까지 4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되면서 시장 코스피가 134포인트 폭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거래대금도 15조 2천억이었고요. 외국인 7천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 날 사실은 그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제는 58포인트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4일 동안 순매수를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4,112억 원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상당히 좀 뒷받침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사실은 이 오전장에 플러스에 대한 플러스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 이 플러스 1% 정도, 시가도 0.67%, 그러니까 2,460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2,468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오전장 상승폭을 상당 부분 지금 뒤로 하면서 한 10시 정도까지 해서 주가가 상승폭을 대부분 축소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가장 많이 좀 나왔었고 이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힘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피도 약해지는 모습,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주가가 약한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도 아침에 9시 7분에 사실 장중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2시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이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 월요일에는 15조 원, 2천억 원, 화요일에는 12조 원. 근데 오늘 지금 6조 6천억입니다. 7천억이 채 안 되게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많이 나와봤자 한 7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6일에는 11조 3천억, 화요일에 7일, 화요일에는 11조 5천억, 오늘이 7조 4천억이거든요.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한 흥미도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언가 매도든 매수든 버튼이 쉽게 안 나가고 있다라는 게 거래대금의 감소 현상의 이유인데요. 그런 만큼 지금 시장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장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요인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2차전지 모두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전지 같은 경우 코스닥보다는 조금 덜 하락하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은 0.45%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2.9%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포스코퓨처엠까지 1에서 한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전지 하락도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긴 하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실은 오늘 이 장 중에는 플러스 나는 7만 1,000원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다가 지금은 다시 7만 원을 살짝 하회하면서 1.5%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2.22% 하락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코스피는 1위부터 12위까지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좀 고르게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 현대차도 하락하고 있고 기아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특정 종목으로 좀 많이 매도가 쏠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이 8.61%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약간 12%가량 하락하는 모습들, 이 두 종목에 거의 하락이 대부분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2차전지 관련돼서 포스코 DX라든지 LNF 이런 다른 종목들까지도 코스닥에서는 좀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시가총액 1, 2위, 2차전지 소재 이 두 종목이, 에코프로 그룹 이 두 종목이 거의 하락을 더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들, 매도가 집중이 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코스닥이 1.3% 정도 지금 하락을 했는데, 하락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좀 에코프로 그룹 쪽 이 두 종목으로 인해서 많이 좀 촉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좋은 종목을, 좀 강한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오늘 이 크래프톤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크래프톤이 그러면서 10%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한 12%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지만 상승폭을 조금 축소시키기는 했고요. 크래프톤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주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외의 게임주들, 펄어비스라든지 클래시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 위메이드가 한 21%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이렇게 게임주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오늘 시장과는 좀 대비되게 게임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오늘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장중 변동폭, 2차전지 관련주도 변동폭이 상당히 크지만 지수도 변동폭이 오늘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 오늘 뭐 음봉 나오면서 차트상으로는 음봉이 나왔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이 지수상으로도 오늘 놓고 보면은 고점과 저점의 이 높이가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장중 고점이 2460이고요. 장중 저점이 2421포인트입니다. 고점과 저점이 약 한 40포인트가량 벌어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퍼센트로 따지면 2%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코스피도 변동성 폭이 상당히 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코스피도 고점이 831포인트, 저점이 811포인트, 약 한 20포인트입니다. 퍼센트로서는 코스닥이 좀 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 시장은 변동성, 변동폭, 이런 변동이란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 날은 상승하면서 코스닥이 사이드카 발동이 됐죠. 화요일 날은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장중 변동폭 상당히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수도 변동폭이 크지만 환율도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지금 또 상승으로 돌아섰거든요. 환율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만큼 당분간 시장은 이 변동성이란 부분에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수의 상승이 좀 더 크게 나오려면 미국 시장이 좀 더 편안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는 어제 밤 같은 경우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인상 종결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었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리 인상 종결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국 시장 확실하게 금리가 종결됐고 언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목소리까지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들 본다라면 당분간은 변동성, 장중에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그렇고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좀 잘 안 나오는 섹터들, 아니면 금리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날 펼쳐진 국내 증시는 좀 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 해야 되는 종목들이 좀 더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가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 때까지는 실적, 4분기 실적이 확실히 좀 기대되는 종목들, 아니면 내년 1분기 실적이 확실히 기대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시장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지수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도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윌링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버터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7,85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1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75만 2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농업 관련주인 성보화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을 연출했던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꽤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0% 넘게 빠지면서 3,06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라우드웍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AI 구축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은 9% 넘게 빠지면서 25,75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진 바이오팜 살펴보겠습니다. 유해생물 피해 감소제 연구개발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하락률은 9%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는 8,1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윌링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출시하던 새 주인 찾기 사업이 또다시 좌초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제이스코 홀딩스에 인수된 이후에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전환사채와 유상증자 모두 납입일을 연말까지 미룬 상태인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윌링스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이 주가가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회사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이 악화되는, 재무적으로 특히나 더 좀 악화되는 이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상장사 윌링스 이 매각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6월부터 지금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회사 M&A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 회사에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최대 주주 변경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 손실은 많이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제이스콜딩스가 가진 윌링스 지분이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전환사채, 그러니까 이 회사 매각이 전환사채 가격 이상으로 돼야 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부분들까지 얽히면서 이 윌링스 M&A가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코스닥 상장사들 M&A 하면서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거 공시를 동시에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가 지금 한 번 더 또 연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하겠다라는 발행 예정 공시를 했는데 납입을 6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벌점,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이런 상황들에 좀 빠지가 되죠. 내년 2월까지 납입이 돼야 되는데 납입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의 전환사채 납입을 연기를 한 건데요. 이 윈가드 신성장 투자조합 7호에 있어서 이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을 납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윈가드가 납입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우량한 회사도 지금 이런 최근에 유동성 부족인 이런 상황에서는 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윌링스 같은 경우는 M&A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재무적 구조도 좀 떨어져 가고 있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와 유상증자 납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신규로 주인이 바뀌면서 지금 제이스콜딩스 말고 신규 주인이 들어오면서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를 납입하는 게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일 정도로 이 M&A와 함께 납입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금융 환경이 윌링스에는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가치는 좀 떨어졌는데 지분을 너무 싸게 팔 수도 없죠. 전환사채 발행할 때 담보였기 때문에 이 담보 가치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점. 그런데 지분만 사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지분을 사면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라는 추가적인 숙제까지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윌링스 전체적으로 매각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윌링스 M&A도 그렇고 회사 전체적인 벌점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좀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회사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고 주가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거래일 동안은 그래도 상승세 보이다가 좀 음봉을 길게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물론 M&A 된 회사인 만큼 다시 또 M&A가 된다라면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회사의 상황, M&A도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 재무적으로도 좀 악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볼 때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 전환사채 납입, 유상증자 납입, 최대주주 변경,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지만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회사의 건전성이 다시 한번 재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도망가자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링스에 대해서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 만큼 도망가자 전략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전진 바이오팜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 소식 속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상승할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우선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들기보다는 바뀔 예정인 그런 최대 주주의 이 모멘텀에 좀 더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우선 전진바이오 자체만을 놓고 보면 주가는 5,0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대 주주 변경이 10월 중순 정도에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10월 초부터 이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가 최대 주주 변경이 되면서 10월 13일 금요일 날 20%가 올랐고요. 그리고 10월 16일 상한가 점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장중에는 26%까지 상승했다가 이 종가가 마이너스 14%로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3일 천하로 끝나나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대상승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8,0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사이에서 주가가 주로 움직이는 가격이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5,000원 정도의 주가가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 약 한 2배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회사 자체만을 놓고 보면 매출액이 크게 확장이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연속 적자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감이 있는 요인이고 바뀔 최대 주주가 전진바이오팜의 이 모멘텀을 새로 좀 만들어줘야 되는 주가 상승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봉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뀔 최대 주주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 바뀐 최대 주주가 전환세도 지금 불러놨죠. 이 전환세 납입에 대한 확인도 이 좀 윌링스처럼 전환세 불러놨는데 이거에 대한 납입도 확인을 같이 좀 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이 윌링스와 마찬가지로 전진바이오도 뭐 바뀐 최대 주주가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 잘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는 숙제가 같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도망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망가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도망가자 의견을 주셨고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가 밀리고 있고요. 거기에 오늘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수요 예측 역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좀 섞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에코프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공매도 금지 첫날, 그러니까 11월 6일 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약 한 20조 원에 육박하는 종목이 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 업체가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건데요. 그만큼 외국인들한테 많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그만큼 공매도가 많았는데 그게 또 해결이 됐다라는 점도 좀 위안을 좀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 금지 첫날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63만 7천 원이었던 주가가 82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한 20만 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어제 이틀 때에도 에코프로는 상승을 했죠. 3.74%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공매도 물량 해소됐고 그래도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약 한 14% 정도 지금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양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매도가 양쪽에서 다 나온다라는 게 수급적으로는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런데 증권사들 레포트가 오늘 부정적인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죠. 특히 에코프로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고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뭐 힘들다라는 좀 부정적인 내용의 레포트들이 몇 가지가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우려감은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체들도 주가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점이 이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셀 업체 그 앞에 있는 전기차까지 이 세 섹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높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데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줬던 이유는 성장성이 그만큼 뒷받침되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도 괜찮다라는 이유였는데 성장성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떨어졌죠. 물론 성장은 하긴 합니다만 그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공매도하기 참 좋은 종목이었죠. 시가총액도 크고 떨어질 이유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주식 빌리기도 쉬웠고요. 이런 종목들이 겹치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우려감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 때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공급이 돼야지 2차 전지 소재, 셀, 2차 장비까지 이런 업체들의 분위기가 긍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많아져야지 밸류에이션, 고밸류에이션인 종목들에도 수급이 매수를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우려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우선 기업의 전체적인 가치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좀 올라가거나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산업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긍정적으로 확장이 되어야지만 2차 전지주, 소재주도 그렇고 셀업체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엔 전 고점과 비교해봤을 때 반토막 이상 난 주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굉장히 길게 본다라면 전기차 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고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줄 만한 그런 환경들이 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거나 전방 산업인 전기차가 확실히 좀 다시 잘 팔린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도망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실적 확인이 될 때까지는 도망가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한세 실업은 2%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 봐야겠죠? 네, 그때 당시에 중기로 종목을 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11월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월 11일. 네. 이제 광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연말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 유통가에서 이제 세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유통과 관련돼가지고 화장품도 봐야 되겠지만 의류주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죠. 상도 크게 나오고 하루도 네. 크게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은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마이크론도 하나마이크론처럼
아마 일정 부분 상승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전까지는 좀 홀딩을 하시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은 전반적 종목의 어떤 정거도 돌파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대안으로 좀 선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 홀딩 하셔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료업종의 경우에는 연말 특수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은 국내 쪽보다는 이 한시럽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릴 당시에도 설문조사를 예를 들게 되면서 연말에 어느 정도 미국인들이 소비를 할 계획인지, 그리고 어느 쪽에 소비를 할 계획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어떤 연말 그 쇼핑 특수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수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좀 힘들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만큼의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 소비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그 소비재 트렌드 MZ세라 네. 그러죠. 이분들이 가성비라든지 애국 소비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쪽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연관성 있는 의류주를 좀 보시는 게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중국보다는 미국과 관련된 의류주를 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리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달 25일에 공략을 해주신 하나마이크로는 22%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 지금 수익 실현 조금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이건 계속 가져갈 겁니다. 계속요? 네. 네네, 계속 가져갈 거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돌아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가서 시장 상승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때 가서 좀 더 퍼포먼스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매도하면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이 정도 퍼포먼스 나온다라면은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다음 주도주는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반도체 순환매가 저는 오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게 된다라면 좀 더 좋은 결과라든지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네. 누가 보다 대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낚시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회사가 지금 이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게 요거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더 추세적으로 네. 좀 가져가 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하나마이크론 조금 더 보유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 고무도 금지 조치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반도체주를 담아왔습니다. 그럼 전망은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전망은 아마 지금까지 나온 전망이 네.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게 되면 좀 전에 SK 하이닉스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내년 HBM 물량이 이미 솔드아웃 됐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GH200이라는 칩이 이제 영국의 또 슈퍼컴퓨터에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제가 볼 때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기대감에 의한 어떤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면은 조금 이제 반도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그런 가격 동향도 나온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디램 가격 동향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도 10월달 같은 경우 1.5% 상승으로 전환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서주는 그런 국면들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선단 공정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충분히 봅니다. 충분히 보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결국 이제 AI 네. 그리고 디램 쪽 같은 경우는 HBM 이렇게 굳어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로 끝이 안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동안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언급됐던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반도체는 가져갈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긍정적인 전망도 많이 나와 있고 네네. 그것이 더 주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해 그쵸.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앞으로 이게 숫자로 네. 찍힐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숫자가 찍히지 않았어요.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으로서 또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보여줄 게 많다? 이렇게 네. 좀 표현을 할게요. 숫자가 찍힐 때까지 좀 보여줄 네. 게 더 많은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기차 수혜주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전기차 수혜주인데 네. 주목을 받지 못했던 쪽인가 봐요. 네, 많이 못 받았어요. 많이 못 받은 정도면 저희 거의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한 정도인 것 같네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도 이 섹터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을걸요, 아마? 한 번도요? 네. 네. 제 생각엔 없는데요. 없어요. 대체 어떤 섹터길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수혜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저도 최근에 차 이거 갈게 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네. 타이어. 타이어, 네. 근데 이상하게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 부품도 그렇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소외가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최근에 뭐 금호 타이어도 이제 살짝 방향을 트는 모습이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이제 4만 원대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저항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2년도부터 저항대였는데 최근에 네. 와서 이 저항대 가격이 또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계단식 상승 플러스 신고가 이런 부분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미 뭐 반도체 주도구조가 될 거라는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뭐 전력 설비, 의료 그리고 의료 AI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거 외에 일단은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에이스 했던 종목인 한세시력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기에 그 타이어 3사 영업이익률이 10% 육박 10%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금호 타이어가 9.8%이긴 하지만은 3사 평균을 보게 되면 10%가 넘었다고 보는 게 일단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원가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운임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고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되게 되면서 원가 부담이 좀 많이 내려갔다는 부분들 그런 것도 결국 마진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원가적인 요인이 좀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마진이 개선될 만한 요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현대차 쪽으로 잠시 가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비싼 차, SUV라든지 전기차 이런 부분이 판매 비중이 늘어나게 하면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싼 차종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장점 부품도 있겠지만은 타이어도 장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타이어 섹터 같은 경우,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가 차량이 많이 팔리게 되고 거기에 맞는 이 고인치 타이어 이런 납품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뭐 금호 타이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종목의 실적도 그래서 좀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좀 봐져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비싼 제품이 좀 많이 팔다 보니까 또 이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스프레드, 수익 마진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다 괜찮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실적주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많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어쨌든 그 비싼 타이어가 좀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비싼 타이어 더 많이 팔린다면 매출도 더 늘어나겠네요. 영업이익도 더 늘어날 테고.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건가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3대 타이어사인데 뭐 금호, 넥센, 한국 이게 3개밖에 없는데 3개 정도가 있는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실적 잘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죄송합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아니죠. 3분기 영업이익이 3,964억 원을 기록했는데 예상치를 48%, 50%나 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2,000억, 2,800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3,900억, 거의 4,000억이 육박하는 실적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06%가량 성장이 됐는데 근데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서도 아쉬운 게 전년 동기 100% 성장했는데 주가는 왜 아직까지도 이 위치지? 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답답해서 못 가지고 있어요. 한세실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계 좀 변동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단계로 말씀드리고 한세실업이라든지 이 종목도 중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과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가져갈 만한 중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의 어떤 공격 수주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론 현대차 들어가고요. 폭스바겐이라든지 그 주요 그 글로벌 안성차 업체들도 다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업체들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매출자 다변화가 충분히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중국 업체들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매출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BYD 쪽으로도 이제 고객사 추가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보다 BYD의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제 중국제 점유율 1등인 BYD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점유율이 높다는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뭐 매출 확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또 실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조용 내용들이 많은데
좀 시장에서 네. 주목을 좀 해주면서 뭐 안정적인 우상향도 좋죠. 좋은데 네. 한 번씩은 또 급등하는 퍼포먼스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네요. 네, 그런데 한국 네. 타이어인 테크놀로지 실적도 좋지만 사실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요, 뭐 관심을 받아야 뭐 주가가 그렇죠. 오르든 내리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최근에 거래량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이건 차트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요 종목이 이제 4만 원대가 2022년도부터 계속 저항대였어요. 2022년 공교롭게도 1월 달에 이 4만 원대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또 2022년 보게 되면은 이제 9월 달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7월 달 들어와서 7월 달에서 8월 달에서 9월 달 넘어가는 순간에서 계속해서 저항받는 부분이 이제 화면에 보이거든요. 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인데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어쨌든 이제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돌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원대 가격은 이제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절가는 강력한 지지라인 역할을 할 4만 원대, 4만 500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네.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대비 한 20%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5만 원 정도 일단은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략 목표 주가를 5만 원, 손절 라인 4만 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 점차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93%의 약세를 보이면서 2,421선의 마감이 예상됩니다. 당초반에 빨간불을 켰던 코스피 지수는 결국엔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주의 약세 속에 더욱더 큰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63%의 약세를 보이면서 810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사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3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또 생각해보게 되면은 어제 월요일 날 좀 오버했잖아요, 솔직히. 네.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이 이제 7%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과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지수가 좀 제자리를 찾아간다? 어제 오늘 이렇게 그런 흐름이라 좀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있어요. 그간 지지분이 했으니까 그만큼 올랐어도 이렇게 자리를 찾아가는 게 맞을까요? 좀 그대로 유지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공매도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매도 금지가 나오게 되면서 네. 11월 2일 날 만약에 시장이 죄송합니다. 11월 2일이 아니죠. 그 6일 날 만약에 시장이 네. 돌아섰다라면은 그런 말씀이 좀 맞지만 이게 공매도 금지가 나온 게 그 최근에 기적 만든 구간 속에서 한 이벤트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시장이 11월 2일 날 아시겠지만은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 날 상승 반응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틀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주말을 거치게 되면서 공매도 금지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조금 오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이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승 구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하나라고 좀 치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공매도 이슈를 좀 걷어내고 어쨌든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시장이 돌아서 준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어제 어쨌든 좀 오버된 부분들 조금 이제 해소를 하고 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오늘까지는 하락이 나와도 된다는 보고 네. 이제 내일하고 모레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800포인트 이상을 좀 유지시켜 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주는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2차전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또 뭐 예상 호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인데 그런 걸 감안하고 이제 코스닥의 어떤 수급도 보게 되면은 도리어 외국인이 하는 매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지켜보는 종목별 등락현황. 하락 종목수 811 종목이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하락 종목수 1100 종목이 넘어가는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은 조금 오버된 부분들을 소화하고 가자. 뭐 요렇게도 시장이 좀 해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되거든요. 지속성. 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라는 쇼커버링 같은 경우는 단발성이 있으잖아요. 네. 지속적이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잠시 후에 저희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장을 살펴봤을 때 하락세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2차 전지주가 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정강 후 약이라고 말을 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전에도 약했고 또 오늘 후에는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이 아무래도 제한적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이었습니다. 2%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전기가스업으로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도 0.94%의 강세가 관찰이 됐고요. 대다수의 종목에서는 파란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방송 서비스 업종은 그래도 강하게 마감을 했네요. 7%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은 CJ ENM이었습니다. 12%대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서는 5%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 역시도 4%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쉽게 마감이 됐지만 내일 장에 대한 전략 저희가 다시 또 짜봐야겠죠.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승부수를 노려볼 만한 섹터는 어디일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를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바이오 섹터를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반도체와 화장품 ODM, 콘텐츠 4분기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두 분께서 약간 화장품과 관련된 쪽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실적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계속 짓게 되면서 어떤 분이 실적 얘기를 제가 했던 게 어느 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잖아요. 네. 지금 어젠가요? CA 인그로드랩하고 또 어디죠? 실적 발표했는데 한 군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화장품 어쨌든 기업도 실적 발표가 이번에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객에 떼낼 수가 있을까요? 없죠. 제가 볼 때는 못 떼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 잘 나온 기정사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당연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피부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관심 섹터로 이제 의료 AI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섹터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의료 AI 같은 경우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 그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 네. 뭐 그래서 결국 공통부분 실적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 이런 기기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이미 발표된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윤정식 상무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도 저는 항상 좋게 말씀드리니까 반도체 네. 보는 건 너무나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한미 반도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전고 좀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콘텐츠는 전 좀 반대예요. 오늘 게임주 얘기 많이 혹시 많이 했죠. 그렇죠, 많이 네. 했죠. 일부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게임주는 솔직히 단발성일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공매도 얘기하다 살짝 끊겼는데 우리 앵커님 눈빛을 보니까 안 끊을 수가 없었는데 해주셔도 돼요, 천천히.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공매도로 발생되는 수급이 지속이 될 것인가 단발로 끝날 것인가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쨌든 이틀 전에 상한가 났다가 이틀 전에 상한가 났다가 어제 오늘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수급이 지속이 됐다면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은 공매도는 수급 성격상 단발성입니다. 왜냐하면 환매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에서 팔았던 것을 다시 사들이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2차 전지로 끝이 날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이 공매도 수혜가 나오는 것들이 바이오, 오늘 강세해봤던 게임즈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단발성으로 환매수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그재그 그냥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이제 흑자 전환 얘기 나왔던 컴퓨터솔딩스 여기 오늘 잠시만 이게 상한가가 아까 상한가 거의 육박하던데 제가 지금 못 봤는데 상한가를 못 갔네요. 못 갔는데 그러니까 상한가 육박할 정도로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상승세가 오늘 만약에 상승 출발점이나 들게 되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이어지려면은 결국 공매도라는 환매수가 거치고 난 이후에 이 섹터 종목을 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신작이 뭐 계속해서 출시가 예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잘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컴퓨터솔딩스는 작년에 계속 적자였다가 올해 1분기 흑자 전환되더니 다시 2분기 때 적자 전환되고 다시 흑자로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실적수라는 것들이 화장품을 예를 들게 되면은 네. 어쨌든 화장품 같은 경우는 CNC도 그렇고 뭐 최근에 실적 발표한 잉글우드랩도 그렇고 실적이 계속 우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 계속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오는 뭐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오락가락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이제 흑자 전환됐으니까 또 흑자 유지하려나? 또 적자 전환되고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뭐 어닝 서파리즈 기록했다 그러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배틀그라운드? 네. 그거 해가지고 2천억대 영업이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실 때 그 분기에 예상치 상회했거나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근데 그게 단발성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3분기에 예를 들게 되면 3분기에만 실적을 볼 게 아니라 3분기를 포함한 과거 실적 추이와 앞으로 추이가 계속 우상이 될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게임주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개별적으로 임상 소식이란지 뭐 치료제 개발 소식이란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상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장주 있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리스 이런 종목들이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결국 문제점이 실적이라는 문제점이 공통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실적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상이 되고 있는지. 근데 바이오 쪽하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 우상향? 이럴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단순히 공매도 이슈나 어떤 반짝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추세적 상승은 앞으로 조금 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저희가 뉴스를 봤을 때 뭐 흑자 전환보다는 네네. 계속해서 실적이 좋았다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실적이 좋았느냐 이런 것도 네. 좀 기반이 되겠지만 앞으로 뭐 뉴스 나오든지 아니면 종목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실적 가이던스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우상향이 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 신작이 성공할지 안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영화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이 영화가 흥행할지 할지 네. 우리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신작이 나온 데서 들어가도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신작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은 최소한 베타 테스트하고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게임 순위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평가가 괜찮으면은 그 게임이 흥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저는 게임을 안 해요. 네. 제가 게임을 마지막에 2005년인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얻고 들어가시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뭐 신작이 나온다. 들어간데 만약 흥행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신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확인이 될 것 같다기보다는 좀 가시화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은 적어도 확인을 하고 좀 들어가도 안 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주가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 보실 때 좀 가시화될 여부까지도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에코프로와 전진바이오팜, 윌링스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변수가 산재하고 있는 만큼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또 전기차 수혜 기대감도 다분한 만큼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시장 승부수로는 피보 미용기기를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